아테네의 감옥, 흐릿한 새벽. 돌바닥 위에 앉은 한 노인은 작은 잔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잔 속에는 맑고 투명한 독약.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성찬. 동미나리에물로.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초연한 표정으로 잔을 응시합니다. 제자들은 울먹이며 애원합니다. 스승님, 망명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인은 담담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잔을 들어 올립니다. 도망쳐서 진리를 지킬 수는 없단다. 사람은 결국 자기 영혼의 목소리에 복종해야 하지. 잔이 입술로 향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날 이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물음 앞에서 다시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남자 소크라테스. 오늘 우리는 질문 하나로 도시국가 전체를 전복시킨 그의 여정을 추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석공, 어머니는 산파. 언뜻 평범한 장인 가정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던지는 왜는 단순한 의문이었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왜은 실존을 파고드는 예리한 칼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대리석을 조각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묻습니다. 아버지, 돌 속에는 어떤 형상이 잠들어 있길래 이렇게 깨워내려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상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거란다. 그 대답에 소크라테스는 더욱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진리도 우리가 창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을까요? 그 질문에는 아무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적 씨앗이 그날 그의 정신에 뿌리 내립니다. 청년이 된 소크라테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해 용맹하다는 명성도 얻었고 광장에서는 괴짜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옷차림도 초라하고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며 식사도 검소한데 이상하리만큼 충만해 보인다. 그의 충만함은 질문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곧 아테네 전역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운명을 뒤바꾼 사건은 그의 친구 카일의 폰이 델포이 신전에서 받은 한 줄의 신탁으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자는 없다. 이 계시를 듣자 소크라테스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불가해한 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그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 평가받는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정치가, 시인, 장인, 장군. 그들은 모두 박식했지만 기묘하게도 본질적인 질문만 던지면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들보다 더 현명하지 않으나 한 가지만큼은 명확히 자각한다.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들은 무지하면서도 지혜롭다고 착각한다. 이 선언은
아테네에 투하된 폭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저 추악한 괴물이 우리를 모독했다. 저자는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선동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속삭이는 자도 있었습니다. 저 노인 저 화법. 그런데 어쩐지 뼈 깊이 본질을 꿰뚫는 느낌이다. 소크라테스는 멈추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권력자에게도, 부호에게도, 기술자에게도, 장군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신성함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아테네는 하나의 거대한 물음 속으로 침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맹신해온 진리는 참된 진리인가? 아테네는 전쟁과 패배로 극심하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의 화살은 민중에게 불편한 진실을 던진 자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기소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둘째, 도시의 신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전파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의연하게 답변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타락시킨 적이 없소. 오히려 각성시키려 했을 뿐이요. 그리고 신을 불경했다는 비난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증거에 불과하오. 법정에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계속됩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질문을 중단하라 명령한다면 나는 복종할 수 없소.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기 때문이요.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는 생명보다 진리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유죄, 사형. 그 소식이 전해지자 아테네 곳곳에서 항의가 분출했습니다. 제자들은 야음을 틈타 감옥으로 잠입해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은밀히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민중은 당신의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법이 나에게 부당했더라도 내가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아테네가 나를 양육했다면 나는 그 법 질서 앞에 순응해야 한다. 제자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영혼을 해방시킨다. 내 육신은 소멸할지언정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감옥의 새벽으로 회귀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고요히 독이 담긴 잔을 받아듭니다. 내 벗들이여, 비탄하지 말게. 죽음은 우리가 공포할 대상이 아니네. 무지를 자각하는 것만이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지. 그는 잔을 기울였습니다. 냉혹한 독이 그의 몸속으로 침투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발을 어루만지며 생명의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스승님 발끝의 감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지각이 소멸하는구나.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평온하구나.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냉기. 그러다 심장이 정지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그는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테네의 위대한 질문자는 영원한 침묵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플라톤에게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유자들에게 불멸의 불꽃처럼 계승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질문하는 정신은 불멸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수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제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각이 있을 때 인간은 겸허해지고 개방적인 정신이 생기며 세계는 비로소 다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는 자가 세상을 변혁한다. 그리고 당신도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질문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